옛날 평양의 대동강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버드나무가 강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연아라는 10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작은 아이.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소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연아가 태어나던 해 겨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아를 낳던 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산파를 부르러 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기는 괜찮은가요? 괜찮소.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요.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게 연하라 지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이 그치던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갓난아기 연아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연아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가 서툰 손으로 머리를 따아 주었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해가 갈수록 솜씨가 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머리가 예쁘게 따아졌어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제법이지. 저녁이면 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었습니다. 선비의 풍모를 지닌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연아가 7살 되던 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대동강이 범람해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아버지는 기진맥진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연아야. 아버지는 괜찮아.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소. 연아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연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연아야, 오늘은 천자문을 5자 더 배워볼까? 네, 아버지. 저 어제 배운 것도 다 외웠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봄, 전쟁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산으로 숨었습니다. 마을은 불에 타고 집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연아의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아는 장롱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비라며 글을 아는 자는 필요하다. 따라와. 제발, 제 딸만은.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장롱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연아는 장롱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연아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연아야, 밥 좀 먹어라. 이러다 너마저 쓰러지겠구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배고프실 텐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건너 포로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희망을 접었습니다. 강 건너로 끌려갔다더라. 이미 돌아오기 힘들 거야.
전쟁이 이런 거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나? 하지만 연하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끌려가던 그날 밤, 장롱 속 연하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 그 말이 연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다려. 아무리 멀리 가도 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 말 하나가 연하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오실까?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가 오실 거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대동강의 물은 불어났다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까지 저럴까? 마음이 아프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천자문, 사서삼경, 옛시를 적은 책들. 연하는 그중 한 권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 천, 땅 지.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먹물이 번졌습니다. 연하는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의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마저 그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 사이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종이였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종이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연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먹도 붓도 없었고 편지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종이를 접어 학을 만드는 법을. 연하야, 학은 하늘을 나는 새란다. 사람의 소원을 하늘에 전한다고 하지. 연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작은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각형으로 접고 다시 펼치고 날개를 만들고 목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접고 나니 손바닥 위에 작은 종이약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학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하는 학의 등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학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학이 아버지께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연하는 학의 등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태수, 제 아버지. 길을 잃으셨다면 이 학이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하늘이 희끗희끗해질 무렵 연하는 잠에서 깼습니다. 품 안에 학이 있었습니다. 연하는 일어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길을 걸었습니다. 돌에 발이 찔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연하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연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학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연하는 학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부디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연하는 학을 물 위에 살며시 띄웠습니다.
날아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떠내려가도 괜찮아요. 다만 아버지께 닿기만 하면 돼요. 종이약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흐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떠다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앉아 학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안개가 조금씩 걷혔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학은 여전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젖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연하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강가로 나왔습니다. 연아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하지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위의 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새벽부터 저러고 있다던데. 뭘 띄워놓은 거야? 종이약이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강 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이약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거 뭐지? 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어야 할 종이는 젖지 않았습니다. 물이 학을 피해 흘렀습니다. 학의 날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은 물 위에서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어올리는 것처럼 학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높이, 점점 더 높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럴 수가. 저게 정말 날아가는 거야? 학은 강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북쪽을 향해, 산 너머를 향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학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학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로. 그 무렵 강 건너 산속 깊은 곳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 김태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끌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팠습니다. 먹을 것은 하루에 한 끼, 좁쌀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발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연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살아야 한다. 연화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포로들과 함께 좁은 막사에 누웠습니다. 모두가 지쳐 잠들었지만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연화야, 아버지는 살아있단다.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거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막사 밖을 내다봤습니다. 감시병들이 줄었습니다. 전선이 밀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병력이 다른 곳으로 차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하기로. 옆에 누운 동료 포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나간다. 자네도 함께 가겠나? 무슨 소리요? 잡히면 죽소. 여기 있어도 죽는다. 나는
돌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막사 뒤편 철조망 밑에는 며칠 전부터 파놓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감시병의 눈을 피해 조금씩 판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등을 긁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용소가 보였습니다. 감시탑의 불빛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탈출이 발각된 것입니다. 포로가 도망쳤다! 수색하라! 아버지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화에게 가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버지는 깊은 계곡에 숨었습니다. 추격하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은 첩첩이 쌓여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였습니다. 눈처럼 구름처럼 학이었습니다. 학은 아버지 앞을 천천히 날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마치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잠시 멈춰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저 학이 나를 부르는 건가? 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학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학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날았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숲을 헤쳤습니다. 학은 계속 앞서 날았습니다. 아버지는 지쳤습니다. 배가 고프고 발이 아팠지만 학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 학이 길을 알고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며 학을 따라갔습니다. 밤이 되면 학은 근처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오면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을 만났습니다. 대동강이었습니다. 물살이 거세 건널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란 말인가? 학은 강 위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강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자 좁은 여울목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물이 얕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학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학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익숙한 산의 모양이 보이고 버드나무가 보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마을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학은 마을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와 아버지 앞 땅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날개를 접고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학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하얀 종이로 접은 학이었습니다. 젖지 않은 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학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학은 더 이상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이 되어
아버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길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학을 품에 안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매일 강가에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연아야, 이러다 몸 상한다. 집에 가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강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어. 사람이야? 저 비틀거리는 게. 멀리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 김 훈장님 아닌가? 사람들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연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연아야, 연아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강가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숨이 차도록. 아버지!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느끼며.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어떻게, 강 건너에서 어떻게 돌아오신 겁니까?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학이 길을 알려줬습니다. 학이요?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얀 학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학은 제 앞을 날았습니다. 마치 저를 이끄는 것처럼. 저는 그 학을 따라갔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학은 계속 앞서 날았습니다. 쉬지 않고 날며 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 어귀에서 학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종이.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젖지 않은 채로. 연하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띄운 학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연아야.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단다. 너에게 돌아왔어. 알아요, 아버지. 저도 알았어요.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거라고. 그날 밤 마을은 조용히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연하와 아버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에 대해, 믿음에 대해.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동강에 사람들이 종이약을 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잃은 가족을 위해,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을 위해, 아픈 이를 위해 모두가 종이학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웠습니다. 어떤 학은 떠내려갔습니다. 어떤 학은 젖어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 마음이 닿을 거라고. 연아는 그 후로도 오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마을에서 그를 가르쳤습니다. 연아는 자라서 훌륭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종이학에 대해, 기적에 대해, 믿음에 대해. 간절한 마음은 길을 만들어. 그리고 사람을 살려. 포기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 사람에게 닿는단다. 지금도 평양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믿음은 날아오른다. 대동강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를 종이학들이 떠다닙니다. 누군가의 소원을 싣고, 간절한 마음은 길을 만들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종이학이 날아간 날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